접착성이나 시공성 관련된 건 이제 여기서 이제 최종적으로 테스트를 해서 확인을 해서 출하를 하고 있습니다. 저희 같은 경우에 이제 제품 개발 과정에서 새로운 컬렉션을 이제 만들면 전 컬러를 다 여기서 다 테스트를 해서 시공성 이슈가 없어야만 최종 제품에 수록이 되는 거고요. 이 과정에서 그냥 통과가 안 되면 아예 제품에서 빼버리고 그렇게 해서 완전히 전 컬러를 다 확인하고 저희가 이제 컬렉션을 수치하고 있습니다. 그러려다 보니까 도배식이 많이 필요하죠. 또 예민한 것들은 아까 이 좋은 도배식, 여기는 보통 겨울철 도배가 예민하니까요. 그러니까 그런 환경 일부러 만들어서 한번 보여주세요. 얘로 온도 설정을 하면 여기서 바람이 계속 나오거든요. 그 다음에 이제 여기가 가장 이제 뭐 이슈라면 이슈겠는데 이제 간접 조명 등도 테스트를 같이 하는 곳입니다. 네, 간접 조명 등 테스트하고요. 여기요. 조명도 이제 뭐 여러 가지 타입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예, 요 타입의 이제 이거랑 그다음 요 타입 했을 때 이제 비치는거나 보이는거나 그런 걸 좀 전반적으로 체크하고 확인하고 있습니다. 지금 이음매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큰 특이사항은 없고요. 지금 습식 시공이라는 걸로 시공 진행을 했고요. 그래서 조명이나 이런 영향에 대해서는 문제가 없기 때문에 시공 부분에 대해서 가장 걱정하시는 단차나 뭐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텍스 시공에 그다음에 습식으로 시공을 하셔야지 그런 부분이 제일 큰 문제가 없다고 좀 말씀을 드리고요. 근데 이게 시공이 되고 한 일주일, 2주일 지나도 사실 안 펴지는 경우가 있거든요. 그런 부분들은 이미 이쪽에서 이렇게 보셨을 때 벽지는 접힘 자국이 두 가지가 있습니다. 그게 PVC끼리 접혀 있는 게 있고요. PVC병끼리 만나서 접혀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근데 바깥으로 이렇게 산처럼 솟아 있는 부분들은 시공하고 하루 이틀 내에 그게 보이면 걔네들은 안 펴진다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근데 겉에는 마른 것처럼 보이지만 안에까지 다 마르는 데는 최소 3일에서 5일 정도. 저희가 벽지 회사라 그런 건 아니고 초배에 대해서 가장 중요하다고 말씀을 드리거든요. 밑작업하고 초배에 시간을 안 들이면 품질이 안 나옵니다. 가장 큰 원인은 대표님 얘기해 주신 것처럼 지금 이 부분에 선이 보이지 않습니까? 이거의 가장 큰 원인이 뭐냐면 지금 보시면 이쪽은 다 붙어 있지 않습니까? 근데 이쪽 라인은 떠 있지 않습니까? 이제 이런 영향 때문에 그 라인처럼 그렇게 보이는 부분입니다. 저희가 지금 시공 전에 과도하게 지금 벽지로 이렇게 눌러놓은 게 있습니다. 지금 지금 보이시면 바깥으로 접혀 있는 곳과 안쪽으로 접혀 있는 곳이 나눠져 있지 않습니까? 안쪽으로 접혀 있는 곳이 만약에 찌글찌글해지면 이건 벽지 하자입니다. 네네. 왜냐하면 발포층이나 이런 부분들이 무너져 버리는 부분들이거든요. 근데 바깥으로 되어 있는 부분들은 단순히 이렇게 접힘 자국이 오래돼서 강한 힘에 눌려서 그래서 발생되는 부분이고요. 벽지 회사에서 혹시 보셨는지 모르겠지만 두껍게 말라고 얘기를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단순히 지금도 보시면 물려 있지만 얘네들은 둥글게 말면 안쪽만 심하게 접혀 있거든요. 지금 얘랑 전체적으로 보시면 바깥이랑 안이랑 어떤 게 좀 접혀 있는 게 정신이 좀 있을까요? 시작부터 간 접어서 말라고 하는 게 아니고요. 접지 않고요. 이 상태에서 그냥 마는 겁니다. 김밥처럼. 그리고 쌓는 방식이 제일 중요한데요. 노바시 봉투에 얘를 넣게 되면 얘네들은 적재가 이렇게 돼서 위로 올라옵니다. 근데 얘네들은 김밥이기 때문에 김밥도 쌓을 때 네모나게 안 쌓잖아요. 피라미드 형태로 쌓지 않습니까? 한 몽다리에 밑줄 5줄, 4줄, 3줄, 2줄 그렇게 하면 힘이 분산이 되기 때문에 안에가 접혀있는 부분이 크게 없습니다. 그 다음에 이렇게 권장을 하는 이유는 사실 지금처럼 이렇게 말려 있으면 벽지를 풀칠을 해서 접었을 때 얘네들이 정확하게 양쪽 옆면이 접혀야 옆면이 안 마르거든요. 근데 어쩔 수 없이 삐딱하게 됩니다. 그러다 보면 여기가 삐딱하게 되면 풀이 그대로 쓸려버리거든요. 담거나 하면. 하지만 이렇게 말아놓으면 옆에서 풀이 삐져나오더라도 얘네들이 덮어버립니다. 단 이제 저희가 항상 얘기를 합니다. 처음에 접는 부분만 요만큼씩은 접습니다. 요만큼씩은 접는데 이제 얘네들은 김밥말이로 쌓을 때 처음 접히는 부분만 위로 올라오게 이렇게 쌓아놓으면 됩니다. 힘을 받지 않게. 그리고 처음에 접히는 부분들은 이제 위나 아래로 향하게 되거든요. 근데 사실 접힘 자국이나 이런 걸 전체적으로 보시면 가장 꼭대기 상단이나 가장 하단은 보이진 않습니다. 예, 그렇기 때문에 이 방법이 제일 어떻게 보면 가성비에 제일 좋을 거라 생각을 해서 그렇게 조금 말씀을 드리고 있습니다. 노바시 되는 곳의 온도는 어느 정도로 좀 해줘야 될까요? 작업장 환경 온도가 중요한데요. 저희는 이제 최소 이제 10도 이상 좀 유지를 해달라고 말씀을 드리고 있습니다. 근데 가장 그거보다 더 중요한 건 이 공기 온도도 중요하지만 바닥의 온도가 제일 중요합니다. 바닥에 보양지를 깔아놓고 노바시 돼 있는 봉투를 놔야지 바닥이 차가운 상태로 놔버리면 조금 문제가 생길 수 있습니다. 먼저 샘플로 치고 난 다음에 이제 물로 뿌려서 초배지를 늘립니다. 늘린 상태에서 타이트하게 붙이기 때문에 그래서 사실 이 초배 작업은 이 습식 이런 초배 작업은
거의 기술자분들이 주로 잘 하셔야 되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왜냐면 지금 아까 저쪽에 제가 아까 볼펜으로 설명드렸지만 여기는 타이트하게 잘 붙어 있습니다. 타이트하게 잘 붙어 있는데 이제 풀칠이나 이런 걸 제대로 맞춰서 하지 못하면 어디가 들떠 있고 그런 애들이 나중에 하자로 조금 잡힐 수가 있는 부분이 있어서 그래서 간접 조명이든 어떤 상황이든 초배만 정확하게 깔끔하게 이 면이 깔끔하게 되어 있으면 시공상에는 전혀 문제가 없습니다. 어차피 벽지가 울어있는 부분은 쭉 다 펴질 거고요. 네. 그래서 저희가 항상 말씀드리는 건 이제 초배가 가장 중요하고 이제 삼중지의 가장 큰 단점은 이제 벽지를 버텨야 되는데 이게 지금 여기랑 여기만 서로 빈 공간을 존재하기 때문에 풀칠하는 면적이 조금 적습니다. 이러다 보니까 삼중지의 가장 취약점은 이제 이 버티는 힘이 좀 약해서 터짐이나 이런 위험성은 조금 있습니다. 그래서 일반 이런 면에다가 하시는 건 상관이 없는데 벽지가 꺾이거나 벽지에 왜 라운드 형태되거나 우물천장이 꺾이는 부분 자리에는 얘네들이 들어가면 간혹 터지는 경우도 있습니다. 뭐 네바리도 마찬가지고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반드시 퍼티로 잡으셔야 돼요. 그리고 단차가 심한 것도 마찬가지로 퍼티를 잡아야 되고요. 그게 이제 본화부는 가장 크게 연관되어 있는 부분이긴 하죠. 가장 크게 말씀드리는 게 이제 부직포입니다. 저희가 뭐 벽지 시장에서 가장 정통적이고 FM적인 방식이죠. 근데 지금 현재 간접 조명 등하고 이런 영향으로 인해서 부직포의 C으로 저희가 시공을 권장을 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왜냐면 지금도 보시면 얘네들의 얘가 이렇게 시공이 되다 보면 단차들이 있지 않습니까? 이 단차들을 커버하는 것도 그렇고요. 그 다음 마지막에 한 장 한 장 한 장 치다 보면 여기가 겹칩니다. 여기가 겹치는데 지금 이런 초계지 같은 경우는 탑지에 미미처럼 옆에 날개가 있습니다. 옆에 날개가 있기 때문에 이 단차가 이것보다 이 옆에 이 날개가 훨씬 더 얇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의 단차가 존재하지 않아서 그래서 겹침 자리들을 한번 만져보시면 단차가 손으로도 좀 느끼기는 어렵습니다. 겹침 자리들을 한번 만져보시면 저희가 이제 정리해서 말씀드리면 이 작업 같은 경우는 습식 시공으로 해서 건식보다는 습식 부자재도 일반 텍스가 있고요. 그 다음에 코팅 들어가 있는 코팅 텍스가 있고요. 그 다음에 심루지포라고 해가지고 얇은 기름종이 형태로 되어 있는 게 있고요. 그런 것들은 전부 다 이런 단차들이나 아니면 이제 뭐 두께나 접착성이나 뭐 이런 것들 때문에 다 보완해놓은 부자재들이어가지고요. 네. 그라데이션으로 보이거나 정확하게 일자로 보이는 애들은 벽지에 대한 문제가 많고요. 근데 뭐 우중추중하게 길이 방향으로 생기는 게 아니라 뭐 가로 방향으로 있고 대각선 이런 방향이 있으면 그거는 이제 다른 쪽의 문제로 이제 보여지는 거고요. 일반적으로 치는 텍스는 이런 느낌들인데 지금 습식으로 친 것보다는 확실히 뭔가 차이가 있어 보이죠. 탱탱하지도 않고 그다음에 이제 시공을 하다 보면 얘네들이 여기서 이렇게 씹히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다음에 이제 텍스의 가장 큰 이제 문제가 벽지처럼 이제 시공을 할 때 벽지에도 물이 있으니까 풀에도 물이 있으니까 시공을 하면 얘네들이 물이랑 풀을 먹어서 지금처럼 이제 울기 시작하지 않습니까? 울다 보면 여기서 이렇게 씹혀버립니다. 얘네들이 이제 간접 조명에 의해서 보이는 부분이고요. 그래서 습식 시공을 말씀드리는 건데 시공을 기술자 분들은 이 부분을 아시기 때문에 텐션을 조절해가면서 하지만 그게 아닌 분들은 이제 그런 부분들이 조금 어렵죠. 근데 이렇게 해놓고 난 손질 꼼꼼히 해야지. 근데 이렇게 돼버리는 경향이 생겨서 그래서 이런 하자를 방지하기 위해서는 이제 습식으로. 그래서 저희 제품을 홍보하고 그렇다기보다도 좀 말씀드릴 게 지금 제가 여기 물을 뿌렸지 않습니까? 지금 이 물을 뿌리면 얘네들은 지금 물이 전부 다 퍼져 있거든요. 이쪽에 물을 한번 뿌리겠습니다. 이쪽 물이랑 그쪽 물이랑 뿌린 거 한번 봐주시죠. 물 알갱이들이 어떻게 되어 있는지. 이제 양쪽에서 옆에서 보시면 똑같이 물을 뿌려놨거든요. 근데 이제 이쪽에 울어있는 것과 저쪽에 울어있는 게 차이가 좀 확연히 나실 거예요. 그 다음에 얘는 지금 물이 퍼지는 반면 흡수가 빨라서 울어버리고 퍼지는 반면 이제 저쪽은 이제 알알이 맺혀 있거든요. 그냥 간단하게만 말씀을 드리면 뭐 정확한 기술을 말씀드리기는 어렵지만 지금 이제 저희 회사 제품에 이제 이따가 나가실 때 이제 한 가지 드릴 이제 텍스로 코팅 텍스로 지금 시공이 되어 있는 건데 표면에 발수 코팅이 되어 있다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얘네들이 시공을 할 때 늘어나는 부분에 대해서 조금 더 시간적으로 잡아주는 거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리고 표면에서 나오는 배어나오는 이물질도 코팅으로 인해서 한 겹을 더 막아주는 개념이고요. 그렇다고 해서 지금 보시는 것처럼 습식이 안 되고 그런 부분은 아닙니다. 쫙쫙 펴지는 부분도 습식이 되고요. 그 다음에 지금 보시면 이제 저쪽도 물 뿌린 데가 조금씩 울고 있거든요. 근데 우는 정도가 얘랑 쟤네랑 차이가 많이 나기 때문에
그래서 작업하시는 분들은 시공하시는 분들은 빠르신 분들은 이렇게까지 울기 전에 시공을 끝내지만 시공이 조금 느리신 분들은 시공하고 있는 와중에 여기가 잔뜩 이렇게 쳐져서 울어버릴 거거든요. 근데 그런 부분들도 미연에 조금 더 개선하고자 이제 저희가 이제 부자재 부분도 조금 만들어서 이제 내게 됐습니다. 사실 현장의 상황들도 너무 변수가 많아서 이 상황에서 그리고 여러분들도 목공이라든지 이런 것도 다 계속 새로워지고 있지 않습니까? 거기에 중에서 그렇게 벽지 회사들과 또 시공자들과 이렇게 만나가지고 그래서 좀 효율적인 우리가 준비를 해놓은 것들도 그다음에 그들이 요청을 해야 되는 것들도 좀 명확한 남의 기준을 가지고 할 수 있도록 앞으로 조금 더 공부하도록 합시다. 수고하셨습니다.